안녕하십니까. NRM스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루언트의 DEM 기법을 이용한 입자 충돌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각 공간 안에 입구와 출구가 존재하고 하부 바닥 부분에 입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입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로 50개, 세로로 38개 해서 토탈 1900개의 입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입자가 입구에서 1m/s의 유속으로 속도가 존재할 경우 이 입자는 유속에 의해서 어떻게 분포되는지, 충돌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위해서 워크벤치를 구동한 후 워크벤치에서 플루이드 플로우 플루언트를 다음과 같이 드래그 하시거나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오메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페이스 클레임이 구동이 되면 다음과 같이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본 형상의 크기는 200mm, 200mm, 높이는 400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가셔가지고 아랫부분을 인넷, 윗부분을 아웃넷으로 그레이트 네임대로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쉬를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메쉬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지오메타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메쉬로 가셔서 엘리멘트 사이즈 부분을 5mm로 변경하신 후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업데이트 또는 제너레이트 메쉬를 해서 메쉬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 육면체 메쉬, 헥사 메쉬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메쉬의 수는 약 13만 6천 개 정도 격자가 생성이 되었네요. 이 격자를 가지고 DEM 기법을 이용한 입자 충돌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자가 완료되었으면 닫으시고 이제 셋업을 더블 클릭하십니다. 셋업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모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입구가 하부가 되고 출구가 상부가 될 건데 하부 바닥면에 입자가 분포되어서 이 입자가 유동에 의해서 그동안의 현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입자가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아랫부분으로 낙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현상을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비티 체크를 합니다. 중력 가속도를 줍니다. 중력 가속도는 오른쪽 좌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Y 방향이 윗방향이기 때문에 Y방향으로 마이너스 9.81, 즉 Y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입자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상 상태가 아닌 비정상 상태 해석을 하실 거기 때문에 트랜지언트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로 넘어갑니다. 모델을 넘어가셔가지고 멀티페이저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십니다. 멀티페이저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올리안 모델을 선택하고 그리고 Dense Discrete Page 모델 DDPM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선택하시고 Volume Fraction Parameter Formulation은 Implicit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umber of Olean Page는 하나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 Number of Discrete Page도 한 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Discrete Page 부분으로 가서 더블 클릭을 하십니다. 더블 클릭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 Updated DPM Source Every Flow Iteration은 DPM Iteration Interval은 200으로 하시면 되고 Unsteady Particle Tracking, 비정상 파티클 트래킹을 한다는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njection Particle at Fluid Flow Time Step, 파티클 타임 스텝 사이즈는 0.0002로 할 건데 실제 이 부분은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자를 한 번만 생성시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입자를 분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맥시멈 넘버 스텝을 500으로 하시고 스텝 랭스 팩터를 5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지컬 모델로 오셔가지고 DM 콜리션 모델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Adaptive Collision Mass Width 해가지고 엣지 스케일 팩터를 1.5, 맥시멈 파스럴 벨로시티를 100m/s로 해서
OK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젝션을 누르셔가지고 인젝션을 create를 해줍니다. 자, 인젝션 create를 누르시게 되면 저는 이미 인젝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젝션이 하는 역할은 하부에 파티클을 뿌려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초기에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젝션으로 인해서 해석이 시작된과 동시에 입자가 분포가 되고 그 분포된 입자가 속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젝션 1으로 이름을 주시고 인젝션 타입은 그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스트림을 50개, 아까 전에 보시면 가로가 50개 되어 있죠. 그래서 50개 파스를 38개 라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X 방향이니까 이쪽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첫 번째 좌표는 X 방향은 마이너스 0.0095에서 플러스 0.0095, 그리고 Y 포지션은 높이 방향으로 0.002mm, 2m입니다. 약 2mm 정도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파티클의 직경을 나중에 4mm로 줄 거기 때문에 그 반경인 2mm는 바닥에서 띄웠습니다. 그리고 Z 방향도 0.0095에서 0.0095, Z 방향은 두 개의 좌표가 똑같다. 왜냐하면 Z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한 줄이기 때문에 좌표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Z 포지션은. 그래서 X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되고 Z 방향은 마이너스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 디아메타를 0.004mm, 그리고 first 포인트와 last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first 포인트에도 0.004m, last 포인트에도 0.004m, 그리고 스타트 타임은 0초에서 스톱 타임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초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초기 계산을 한 스텝만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스텝에 입자가 분사가 되고 더 이상 입자가 분사가 안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플로우 레이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입자의 직경이 0.004m입니다. 4mm죠. 이걸 최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349 곱하기 10-8승 m 3승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입자로 사용하게 될 고체의 덴시티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 1550 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질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 곱하기 10-8승초에 이 질량을 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5.19 곱하기 2의 플러스 3승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5190kg/s로 세팅을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지컬 모델 가스는 드래그 로우 when you 모델로 선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파슬로 가셔가지고는 파슬로 릴리즈 메소드를 콘스탄트 디아메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아메타의 직경을 0.004, 4mm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OK를 하시게 되면 이 다음과 같이 입자의 한 라인에 50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38개의 라인을 계속 만들어 줄 건데, 이때 좌표를 일일이 만들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마우스 눌러서 카피를 하십니다. 카피를 하게 되면 숫자가 1번으로 바뀌면서 아까 같은 좌표가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Z 좌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까는 마이너스 0.095였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또 띄워가지고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0.09, 따라서 마이너스 첫 번째 50개 파티클과 두 번째 라인의 50개 파티클 사이에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5mm 정도 간격을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직경이 4mm이기 때문에 양쪽의 반경이 합하게 되면 4mm, 2mm, 2mm, 4mm가 될 거고, 따라서 중간에 빈 공간 1mm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5mm로 이동을 시켜서 생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젝션 파티클을 38라인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콜리션 파트너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 콜리션 파트너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항목이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셋을 누르시게 되면 이 DM 알루미늄, DM 알루미늄 상인데 우리는 알루미늄은 없습니다. 안스레사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항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값들은 임의로 설정해 놓은 값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값들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돌 실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석하시는데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 항들이 값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는 논문이 있다든지 또는 동일한 현상을 해석하는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의 콜리션 관련 부분을 찾아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이거는 스프링 상수가 되겠습니다. 스프링 상수가 되겠고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감쇄 상수입니다. 그때 10%라는 게 이제 감쇄기를 의미하게 되는 감쇄 상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멀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자의 노멀 방향, 그 다음에 두 개의 입자가 옆으로 이제 부딪힐 때 탄젠셜 방향 쪽입니다. 탄젠셜 방향은 프릭션 DSHF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프릭션 데피니스 뮤, 이게는 스틱 점착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끄러지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한계를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속도에 관련되어서도 각각 항목들을 설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정확한 값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해석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머티리얼을 가보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인젝션의 머티리얼이 안스레사이트입니다. 안스레사이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스레사이트의 머티리얼이 이너트 파티클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파티클 타입 중에 이제 메쉬레스가 있습니다. 이 메쉬레스라는 의미는 질량이 없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얘는 형상만 존재할 뿐이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의 유동, 물의 유동과 함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너트는 개인의 질량을 가지지만은 이 질량이 연소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증발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증발을 한다든지 화학에 의해서 연소를 해서 상이 변해서 없어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유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은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드랍넷은 물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컴뷰스팅은 연소하는 물질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멀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음에 사용하실 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너트를 선택해서 새로이 생성된 입자입니다. 그래 질량이 15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때 질량 유량을 계산할 때 제가 덴시티를 1550으로 준 이유가 이 부분의 덴시티가 1550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셀존 컨디션은 손대실 건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셀존 컨디션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리고 바운다리 컨디션으로 넘어옵니다. 자, 존 타입으로 오시면 이제 인넷 부분을 벨로시티 인넷으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DPM 부분으로 갑니다. 페이지는 믹스처로 되어 있고 DPM 부분으로 가보시면 이제 바운다리에서 입구 경계면에서 입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리플렉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자가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 거기 때문에 안 빠져나가게 만들 겁니다. 따라서 리플렉터 바닥면으로도 빠져나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리플렉트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플렉트가 있고 트랩이라는 게 있는데, 트랩은 그 입자가 튕기지 않고 벽이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escape는 입구나 출구를 통해서 이 입자가 빠져나갈 때, 그때 escape를 주시면 되고, 월젯은 이 물입자처럼 벽면에 부딪혀서 이 물입자가 퍼지게 됩니다. 벽면에 부딪히면 물이 이 퍼지는 현상까지 묘사를 하겠다 하면 월젯을 선택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자가 빠져나가지 않게 할 거기 때문에 리플렉트를 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속을 줘야 되는데 믹스처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페이지 1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벨로시티를 1m/s로 줍니다. 즉 페이지 1이 에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s로 주시면 되고, 페이지 2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너털 파티클에 사용된 이 머티리얼이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2는 저희가 설정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웃넷으로 갑니다. 아웃넷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아웃넷 믹스처 부분 DPM으로 하셔가지고 역시 리플렉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으로 가시면 따로 설정을 할 것은 없습니다. 아웃넷 부분이라서 속도를 주거나 다른 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2도 없고, 설정을 완료하시고 다음에 메소드로 넘어오십니다. 메소드로 넘어가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아마 거의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로 가셔가지고 이 값들도 아마 디폴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디폴트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갑니다. 자,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는 초기 유동장의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압력도 대기압 상태이고, 그래서 터블런트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 터블런트 디스페이스 레이티오만 1로 두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run calculation을 할 겁니다. 자, 근데 run calculation을 할 건데, run calculation 하면 타임을 0.0001초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초가 되죠. 그리고 maximum iteration per times 때 0.0001초 안에 20번을 계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20번은 모니터의 레지듀얼에 보시면 1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에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든 20번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number of time step이 있는데 한 번만 계산할 겁니다. 한 번만 계산을 하는 이유는 한 번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입자를 아랫부분에 분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입자가 실제 원하는 대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만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분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계속 계산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번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 캘큘레이터를 누릅니다. 캘큘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잠시만요, 저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캘큘레이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한 번만 반복될 겁니다. 20번이 지나게 되면 계산이 종료가 됩니다. 자, 계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계산을 진행해 계산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티클 트랙에서 파티클 트랙을 추가를 하고 이 파티클 트랙에서 인젝션을 다 선택을 합니다. 인젝션을 38개를 만들어줬죠. 0번부터 38개니까 총 39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파티클 비러를 파티클 디아미터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 드로우 메쉬를 누릅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을 생성했기 때문에 플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플랜을 생성 안 해서 플랜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엣지의 아웃라인을 선택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세이브 디스플레이를 파티클을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파티클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티클의 입자가 파티클의 수가 전부 1950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도. 네, 1950개. 1950개 입자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입자가 분포가 된 게 확인이 되었으면 이후에 넘버 오브 타임 스텝에 일시, 백, 천을 누르고 계산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계산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입자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과를 확인을 하려면 이제 모든 계산 타임 스텝의 계산 결과를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정상 상태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형태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애니메이션으로 가셔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애니메이션 1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1을 5번마다 저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타입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티클 트랙을 선택을 하시고 유저 액티브를 누르면 됩니다. 유저 액티브를 누르면 유저가 설정해 놓은 화면대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아니면 프론트, 백, 바텀을 하게 되면 프론트 면, 백면, 바텀 면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누르신 다음에 보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다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유저 액티브를 눌러 가지고 유저 액티브의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진행하게 되면 계산되는 중간에 화면이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화면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계산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다음과 같은 이제 계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에서 그래프에서 파티클 트랙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5번의 타임 스텝마다 한 번씩 이 화면을 저장을 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레이백에 가보시게 되면 애니메이션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1이 생성되었으면 그 애니메이션 1을 이제부터 플레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스피드는 이 정도 두시면 되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부의 바람에 의해서 이 입자가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충돌하는 현상,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조금 더 다른 곳에, 자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이 기법을 적용을 하신다면 아마도 다른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플루언트 자체의 DEM 모델 기법을 가지고 입자 충돌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